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테스트 두 번째 거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편집글은 넘어갑니다. 편집글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보실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안 틀려야 돼요. 이런 거 알았죠? 자,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나오는 목적에 혹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초반에 목적처럼 보이는 문장이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혹해서 답 고르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고, 짧고 쉬운 글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답 금방 고를 수 있습니다. 얘는 심경문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자, 글쓴이의 요지 문제네요. 자, 지도자로서의 감정적 불균형에 관련된 거네, 그쵸? 자, 그게 좀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뤘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 근데 얘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지도자들이 감정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보이게 되는 건 선수들한테 크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구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이게 야구는 이게 뭔가 연속성이 있다라기보다는 투수의 공 하나에 대한 타자의 반응, 그쵸? 그러니까 연속된 경기 안에서도 다 순간적으로 끊어져 있는 분절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분절 한 타임에 대한 투수와 타자의 대결 상태이기 때문에 투수도 마찬가지고 타자도 마찬가지고 던져서 칠 확률은 항상 1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인 거지, 그치? 이 50%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50% 상태에서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데 그거에 이제 감독들이 1위 1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위축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감독들이 이런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좀 크게 끼는 편이지, 그치?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태까지 달려있었던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이게 단지 올해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서부터 계속 나왔었던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지도자가 감정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를 드러내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형태로 보통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거를 보이면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언제나 일관된 신뢰와 이런 것들을 보이고 막 이래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아니야. 그 글이. 그쵸? 초반부인데 굳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고 하는 건 지금까지 봤었던 거하고 조금 달라요. 자, leadership brings with it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in times of a serious adversity brings emotional confusion and strain.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brings with, 그렇죠? responsibility, 책임감을 수반을 한답니다. And responsibility in times of a serious adversity,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심각한 역경이 있는 때는 brings emotional confusion and strain, 뭔가 감정적인 confusion, 혼란과 strain, 긴장감을 수반을 한대요. 그러니까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는 당연하겠죠. 리더십은 책임감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그 책임감은 감정적 혼란과 긴장을 유발을 하죠. 그죠? 그래서 두 줄 내려와서 When the adversity is threatening enough or comes without warning, it can unbalance the reader at a single stroke. 이게 순간적으로 싱글 스트로크에 이 리더들이 순간적으로 언밸런스 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역경이 이게 충분한 위협이 될 만큼 진행이 되고 있든가 아니면 경고 없이 훅 들어오든가 이러면 지도자들도 밸런스를 잃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the point is that every leader has their emotional limits. 감정적 한계가 있고 there is no shame in exceeding them. 그걸 넘어서는 것 자체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도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고 그걸 갖고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래요. 자, 물론 이 글이 있다 그래갖고 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욱해. 이게 상식적으로
그 공부 가르치는데 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런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새끼가 아닌 거 아는데도 욱해. 그냥 괜찮아 저렇게 안 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욱한다고. 그렇게 공부하라는데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하고 놀러 가고 거짓말하고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랬다고 질질 짜고 있고 이러면 욱하지. 아무리 저거 해도. 근데 이걸 욱한데 겉으로 드러내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리더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리더 마찬가지고 사실 나는 이제 야구라는 감독의 한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리더들도 이런 거에 제약사항이 걸리지 않고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해갖고 리더가 화를 내고 이런 거에 그렇게 썩 좋은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야죠. 선생님들이나 감독들이나 리더들이나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화난다고 그렇죠? 자기랑 같이 공부하거나 자기랑 같이 운동을 하거나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건 절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문은 그런데 나는 동의하지 못해요. 나는 동의하기 조금 힘들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업하러 가기 전에 항상 내려놓자. 그 쟤는 저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자, 다음으로 봅시다. 4번. 자녀의 미디어 이용. 정말 간단하고요. 여러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거 막 이런 거 다 관심 갖고 그래 좋아. 애들이 보는 거에도 관심을 좀 가져줘가 요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시장에서의 문화 이해의 중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문장 정도만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 culture, therefore 여기 나와 있죠. 문화는 그러므로 must be understood before the behavior of individuals within the cultural context can be understood.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개인의 행동이 이해될 수 있기 전에 문화가 이해돼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before인 거야, before. 개인의 행동을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그쵸? 이해가 되기 전에 문화가 먼저 선행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문화의 이해가 우선한다 이 말인 거죠. before를 중심으로 해석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문화 이해가 우선이고 문화 이해를 한 다음에는 개인의 행동을 문화적으로 맥락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다. 자, 요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중국에서는 흰색이 애도의 색이고 신부는 빨간색 옷 입고 미국에서는 검은색이 애도의 색이고 신부는 흰 옷 입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범죄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한번 좀 봐볼게요. 매번 얘기를 하지만 뭐라 그러지? 해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능에 반영이 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조두순의 출수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라는 소재도 충분히 독특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독특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건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세 번째 줄 맨 끝에서부터 볼게요. Criminal punishment. 형사처벌, 범죄 처벌을 말하는 거죠. Criminal punishment라고 하는 건 they argue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it's not a mandate to implement cosmic justice but a part of incentive structure that discourage an antisocial act without causing more suffering than it prevents. 되게 길어. 그죠? 이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건 그죠? It's not a mandate to implement cosmic justice. cosmic justice니까 그냥 보편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 정의를 이해하는 그런 권한 같은 것들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
형사처벌이라는 건 보편적 정의를 이행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래. 형사처벌이라는 건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보편적 정의를 수행하는 그러한 권한 같은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코스믹 저스티스가 아니죠. 코스믹 저스티스가 아니라 뭔 거예요? 뭐 다른 건가 봐요. 마저 한번 읽어보죠. Part of incentive structure. 자, incentive structure래요. 그죠? 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incentive structure, 유인 구조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유인 구조의 일종이래. That discourage antisocial acts. 뭔가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낙담시키는, 즉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인 구조인 거죠. Without causing, 뭐 없이 more suffering than it prevents. 자, 그것이 단념시키는, 그것이 막아내는 것보다, 그렇죠? 더 많은 고통을 발생하는 것 없이 반사회적 행동을, 그렇죠? 막아내는 걸 말하는 걸 그러한 유인 구조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막는 것보다는, 그렇죠? 형사처벌이 막아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더 많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이 막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티소셜한 행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이 크리미널 퍼니시먼트의 주된 역할이고, 우리는 이걸 인센티브 스트럭처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문장 내용이 좀 애매해요. 문장 내용이 좀 애매한데, 이게 문장이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가 조금 애매해. 다시 말해, 형사처벌이 존재함으로써 얘가 예방하는 거, 얘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얘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고통이 발생하는 거 없이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형사처벌이 만약에 이 사람을 몇 년 이상 구속을 시켜 놓으려 그래요. 그럼 한 4, 5년을 구속을 시켜 놨어. 그럼 형사처벌이 4, 5년 동안 이 사람이 범죄를 못 저지르게 했지.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해놓은 것보다 더 많은 어떤 특정 구조를 쌓게 하는 거죠. 너 나가서 범죄 다시 저지르면 또 들어올 거고, 그때는 지금의 2배 살 거야. 이런 식의 뭔가 이런 유인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반사회적 행동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형사처벌의 최종 목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문이 좀 어려웠어, 이거. 지문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긴가민가해. 여기도 먼저 볼게요. The reason the punishment should fit the crime. 그렇죠? 뭔가 이게 처벌이 범죄에 걸맞아야 되는 그 바로 이유가 안에서 쭉 나오는데, 자, 이게 또 어디 있냐면은 not 필요 없고 but서부터 볼게요. But to ensure wrongdoers stops at a minor crime rather than the escalating to a more harmful one. 처벌이 걸맞아야 되는 게, 이게 범법자가 더 위험한 범죄로 수위를 올리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서 멈추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To ensure that a wrongdoer stops a minor crime rather than escalating to a more harmful one. 뭔가 이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 이 형사처벌이라는 게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범법자들이 작은 수준의 범죄에서 그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비두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거니까 붙잡아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그렇죠?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cruel punishment, 잔혹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다음번에 나온 보시면 cruel punishment가 whether or not they are in some sense deserved, 당연히 그걸 받을만 한지 말지랑 여부랑 상관없이 are no more effective, 전혀 효과가 없어요. At preventing harm than moderate but surely punishment, and they desensitize
specters and brutalize the society that implements them. 이러한 뭔가 잔혹한 처벌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회 자체를 조금 더 야만적으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spectators 이렇게 돼 있죠.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관람객들을 desensitize, 둔감하게 만들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no more effectiv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preventing harm, 뭔가 나쁜 행위를 막는 데는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자, moderate but sure 이렇게 돼 있죠. 자, 온건하지만 더 확실한 퍼니시먼트보다 얘가 더 효과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무작정 모든 범죄의 사형을 매겨버리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cruel punishment는 no more effective,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는데 뭐보다? than moderate but surer punishment보다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되라 cruel punishment는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회를 조금 더 잔혹하게 만들어 놓는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범죄 행위한 정보에 대한 처벌이 적합해야 된다가 사실상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도표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잘 확인해 보시고, 실용문 문제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내일 아침에 10시 수업이 있는데 벌써 5시라니. 자, 얼른 해봅시다. 자, T11번 요거는요, 동물의 무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물의 무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봐보면 정말 이건 진짜 사람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 동물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다 죄다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여기도 지금 딱 그 얘기가 나와 있죠. All puppies라고 되어 있는 거. All puppies have the instinct to bite and the need to chew during the teeth cutting month. 이빨이 나고 있는 시절에 뭔가 씹으려고 애를 쓰고요. 물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게 되는데 they must be taught by us. 우리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their surrogate parents. 자, 우리가 얘네들의 이제 대리 부모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what they are allowed and not allowed to put their teeth on. 이빨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과 그래야 되지 않은 순간에 대해서 우리한테 배워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부터 두 줄 내려와 봅시다. That only teaches animals to associate placing their teeth on humans as something fun to do. 뭔가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는 게 뭔가 재밌는 상황으로 가르치는 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행동이 escalate as they get older.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큰아버지 댁에 엘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는 이렇게 팔을 요렇게, 옷을 요렇게 빼갖고 요렇게 흔들면, 주먹을 5단으로 쏙 집어넣어갖고, 흔들면 와서 그걸 그렇게 물고 잘 놀았어. 근데 그러다 팔이 쏙 나오잖아? 그럼 도로 가. 근데 옛날에는 이걸 못하게, 형님들도 그렇고, 다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참 재밌는데 강아지랑 그러고 놀기가 왜 그럴까나 생각했는데, 개는 훌륭하단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펄럭이는 그걸 물어도 된다는 인식이 강아지들한테 쌓이게 되는데, 이게 어른들이야 의식적으로 그냥 이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 질문 보다가 갑자기 더 생각이 났어요, 그 내용이.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솔직히 간간히 나오는 거예요. 침묵을 존중해줘라 이거야. 침묵을.
알았죠? 침묵을 존중해 주는데 이게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게 저게 나오잖아. 리멤버서부터 해갖고 명령문이 나오기 때문에 주제 파악은 쉬워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해놓고 나면 사실상 그 다음서부터는 딱히 이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딱히 없거든요. 그죠? 마지막에 뭐 침묵을 깰 필요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반영하는 말로 해갖고 some kind of reflection이라는 표현이 요즘 등장을 해요. 근데 참 해석이 껄끄러운 거라고 봐요. 뭐 어떤 종류의 반응인데 여기서 reflection은 반응이라기보다는 심사숙고라는 뜻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답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렉션이 해석이 안 돼갖고 이제 나도 답지를 쫙 살펴봤는데 이걸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영하는 말이 뭔 소리지? 분명히 상대방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그거를 존중해 주고 뭐 그러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질문하지 말고 근데 뭘 반영을 하라는데 뭘 반영을 해? 그죠? 그래서 그냥 상황에 대한 뭐 그런 묘사라든가 심사숙고라든가 뭐 이런 거 해라 질문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 침묵을 깰 필요가 있다면 어떤 식의 좀 이렇게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죠?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리플렉션이라는 저 단어를 상황에 대한 묘사, 숙고 이런 단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어휘로.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숙고 개념 정도 상황 묘사, 그렇죠? 그러니까 됐든 자 질문은 탁탁 던지지 말고 이제 침묵을 좀 깨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밖에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비가 오네요. 언제까지 올라나요? 뭐 이런 내용을 던져라 이런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reflection이라는 단어 해석하는 거 조금만 주의 깊게 하시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스테파니가 밥 먹을 때 엄마가 이제 밥 먹으러 와라 이랬는데 밥 먹고 안 오고 있다가 이제 부엌에 가서 혼자 먹어라 이래갖고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강 14번 슬로우푸드 운동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슬로우푸드 운동이에요. 자, 뭐 다 볼 거는 아니고요. 요 지문도 매우 독특한 케이스라서 But in Europe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 밑줄 위에 줄서부터 보시면 돼요. 자, 유럽에서는 20세기에 그쵸? Food politics 음식 정치라고 하는 것이 directed not as scarcity or not justice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되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갈 말은 identity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읽어보시면 identity예요. 자, 20세기 유럽에서 먹거리 정치, 이 음식에 관련된 정치는 뭔가 scarcity, 부족이라든가 or justice, 정의와 관련된 게 아니라 identity, 정체성과 관련된 거다 이 말이야. 지금 not A but B 할 때 전치사 at이 다 등장을 했죠? 네, 품사값 맞추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the slow food라고 하는 게, movement라고 하는 게 prime concerns, 뭐랑 주되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다음 줄 보시면 is to protect the diverse local tradition responsible for artisanal food production and encourage people to eat local ingredients. 뭔가 그 장인의 식품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하고 지역적인 전통을 좀 보호하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지역의 먹거리를 먹도록 권장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the threatened loss of specific taste and the local cultural
that produced them animate this movement. 특정한 맛이 상실될 위협이라든가 혹은 그 맛을 만들어내는 지역 문화가 상실될 위협이 이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요런 사람들을 보호하자, 요런 문화를 보호하자라는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슬로우 푸드 운동은 뭐 식품 장인을 진보에 방해가 되는 보수주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보존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중요한 문장이기는 하고 결론이기는 한데 나는 체크를 하고 보기는 했는데 굳이 다시 한번 봐보면 그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확인하셔도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 2학년 때 교과서에서 이거 보신 분들 그냥 생각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결정을 좌우지우지하는 내적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사실 진짜 예시가 조금 그렇게 막 적절하다는 생각을 잘 안 들어요. 그 중간에 보시면 퀘이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청교도 극단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극단주의적인 청교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칼 차고 다니니까 저 칼 언제까지 차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랬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깥 얘기 듣지 말고 안 얘기 들으세요 라고 계속 나와요 중간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6번. 자, 개도국에서 병에 든 생수를 먹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고 왜 전번에 설명을 했죠.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우리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사실 중요한 파트가 이미 빈칸으로 처리가 돼 있는 상태라서 뭐 그렇게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요. 하고 여기가 빈칸이란 말이지. 참나. 자, 그래서 자, proliferation of bottled water. 그러니까 병에 든 생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게 proliferation 확산이라고 하는 게 그쵸? could induce municipal 그쵸? 여기 있다. 그쵸? 나 순간 읽는 곳을 놓쳤어. 자, municipal 시 authority 당국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 당국을 유도를 해서 in developing nations to de-emphasiz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de-emphasize라고 나와 있죠. de-emphasize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de-emphasize가 아니고 잘못 읽었어. 얘들아 미안해. 나도 이제 슬슬 졸리거든.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하고 와갖고 이거 하려니까 졸려 죽겠다. 야. 자, de-emphasize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식수 공급에서, 그쵸? 식수 공급에서 이거를 de-emphasize, 강조하다가 emphasize고 D가 붙어 있으니까 경시하다가 되겠죠? 이거를 개도국이 이런 걸 하도록 경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에 담긴 물을 자꾸 사먹기 시작을 하면 시 당국이 이거 수도 개발을 경시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자, the more 그렇죠? The greater the proliferation of such a system. 자, 이러한 시스템이 확산이 크면 클수록 여기는 사실 할 필요 없기는 한데 이거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하는 게 is undermined. 뭐예요? 이런 확산이 크면 클수록 식수에 대한 시의 공급은 더 안 좋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 게 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병에 든 생수가 확산이 되면
시가 수돗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걸 등한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요 글의 주된 내용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앞부분은 정말 엄청나게 심혈을 들여서 막 좋은 문장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후반부 가면 갈수록 힘 빠져요. 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반부에 점점 힘이 빠져.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솔직히 제일 어이없어. 뭐 필요성을 예상하고 마시는 물을 마시는 동물이라는데 그거 읽어보세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정보에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매개체, 정보 전달의 새로운 매개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이거 한번 봐봅시다.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시냐 하면은 어디 갔을까나. There is no, 여기 있다. 자, there is no demanding however 하고 여기 지금 3번에 나와 있죠. demanding의 denying이네요. 아이고 긁기는 했는데 되게 기네 진짜. 자, there is no denying, 그쵸?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in the past half century, 지난 반세기 동안에 or so, 아니면 뭐 그 이상, the flickering light,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반짝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는 이 전멸하는 불빛이라고 하는 게 around which we gather as clan, 클랜으로서, 그렇죠? 일족으로서 우리 주위에 모이는 이러한 흔들리는 불빛이 trends more and more toward the electric screen, electric screen으로 trends 옮겨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flickering light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렇게 뭐 모닥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전승이라는 거는 어떤 걸 통해서 돼 있냐면요, 오밤중에 이런 거 펴놓고 옆에서 할머니에서 엄마로, 아버지에서 나로 문화 전승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지.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일렉트릭 스크린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휴대폰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And in recent years, 최근에는 these have become increasingly individuals and handheld rather than the communal. 뭔가 커뮤널 공동체적이라기보다는 handheld, 개인이 갖고 있는 곳에 조금 더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더라. 그렇죠? 4번은 의미 없는 문장이고,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storytelling potential constantly evolve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쭉 나오는 이 문장 있죠?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토리텔링 기능성을 갖는데 얘가 문화적 정보의 전달 매개체로서 추천할 많은 것이 있고, 그렇죠? 뭐 미국의 민속 전달을 위한 기술과 새로운 소통 수단에 대해서 뭐 어떤 전면적인 거부도 성급하며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자, 이게 문화 전달의 매개체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랑 이런 애들이, 메신저들이 과연 문화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하냐? 그러진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성급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맨 앞쪽에서 지금 3번에서 밑줄 친 것처럼 옛날에는 다 모닥불에 모여갖고 이렇게 구전으로 다 넘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스크린으로 옮겨갔어. 공동체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야.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요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특정 자극에 대한 뇌 해석으로서의 촉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촉각이라는 건 뇌 해석이다라고 하는 글인데, 이미요, 우리 요번 연도에만 이런 글들 한 두세 번 읽었어요. 이게 많아요. 뭐 시각도 뭐 전기 정보에 한 거지, 뭐 우리가 시각을 뭐 저거 했다고 뭐 인지가 없고 뭐 이런 얘기도 이미 수능 특강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거의 같은 맥락의 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번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20번. 여전히 작동하는 싸움 도주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소재로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자, 솔직히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미그달라인가? 그래서 when the amygdala is triggered, 아미그달라, 즉 편도체라고 하는 게 triggered, 작동이 되면 it hijack, 납치한대요. 아니면 commanders our entire biological system,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 시스템을 하이잭하거나, 즉 납치하거나 장악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군. 그래갖고 to respond to threat, 위협에 대응하게 만들어낸다. 자, 쭉 보시다가 million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볼게요. For millions of years in human biological history, 인간 진화의 수백만의 역사 동안에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flight, 도망가거나 하는 이 reaction 패턴이라고 하는 게 triggered by the amygdala에 의해서 촉발된 이러한 행동 패턴이 has survived because it saves lives. 이게 목숨을 구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남았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거 쭉 이어서 만져볼게요. In the tooth and claw, 발톱과 손톱 전략, 이빨과 발톱의 전략, 발톱과 손톱 전략이란다. 이빨과 발톱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겠죠? Adrenaline charged system, 이 아드레날린이 꽉 차 있는 시스템,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편도체. 이 아드레날린이 꽉 차 있는 시스템이 allow our ancestors to club the predator or grab the baby and run. 자, 뭐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 club the predator. 보통 club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생긴 몽둥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몽둥이. 이렇게 생긴 몽둥이 있는데 이걸 클럽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걸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저런 몽둥이 질을 한다는 거야. Club the animals, club the predator, club the predator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포식자를 몽둥이질하고 grab the baby and run, 아기를 붙들고서 달리는데, 그렇죠? 도움이 됐더라.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럼 이게 쓸 일이 없느냐? 아니더라 이거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있어. 언제 쓰냐? The stress response still save lives when we hit the brakes to avoid an oncoming car.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탁 밟는 거, 이렇게 밟음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서 관장을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since our hair triggered, 그렇죠? 우리의 hair triggered, 즉각적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 반응이 include cognitive review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인지적인 리뷰, 이게 검토가 not include,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we also react to a lot of false alarm, 가짜 알람에 반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뒤에 예문이 나오는 거니까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더라. 그러니까 차 타고 화를 내는 것도 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더라.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21번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재밌는 글이에요. 재밌는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을 쭉 언급해놨어요. 자, 22번 봅시다. 보상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보상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어디 보시냐면 첫 번째 문장에 맨 끝에 보시면 extinction occur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갖고 1번이라는 숫자 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날 때 보상을 안 줌으로써 그 행동을 없애려 하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뭔 소리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다 보상을 주면 안 되겠지? 그럼 보상을 안 줬어? 그럼 이 행동을 할 이유가 없죠? 그 행동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야 돼요. Extinction can also work on good desirable behaviors that are not rewarded.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보상이 되지 않는 좋고 바람직한 행동도 없어진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보상을 적절히 해라 이런 소리죠. 그죠? 보상을 적절히 해라 이런 뜻이야. 보상을 안 하면 이상적인 좋고 이상적인 행동도 작동을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지.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Without these or some other types of cognition, students would no longer do the work that goes into earning these hours. Their behavior would become extinct. 그러니까 보상이 없으면 할 생각이 없고 할 생각이 없으면 멸종한다라는 게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두 지문 남았어요.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거 23번하고 다음 거 지문 남았습니다. 자, 도움을 구할 때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첫 번째 문제 볼게요. People tend to overestimate how harshly others will judge them. 자, 사람들은요, 과대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뭘 과대평가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남들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그들을 판단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 즉, 우리 overestimate, 과대평가 이러면 안 와닿으니까 약간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야. 자기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할지, 가혹하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살짝 오버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갖고 small requests can make a help seeker feel self-conscious and embarrassed. 심지어 아주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self-conscious라든가 embarrass라든가 이런 것들 느끼게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중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자, 네버덜레스서부터 볼 거니까 지금 여기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지금 이만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조교들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 뭐 과대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했을 때 실제 인원보다 훨씬 부풀려 말하더라 이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가볍고 쉽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이게 어렵고 쑥스러운 행동이란 말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래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요청하는 사람이 적더라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어보시면 Their past experience as a help seeker offers no clue including predicting others' future help-seeking behavior. 그러니까 조교도 마찬가지고 과대도 마찬가지고 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조교라고 해봐야 대학원생이잖아. 얘네들도 학생이라고. 얘네들도 분명히 help seeker, 도움을 요청을 하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 그때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no clue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험이 내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 전혀 그러지 않더라. 자, 요거는 이제 철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철도하고 날씨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면 안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논의를 붙잡고 얘기를 추상성을 끌어나갈 만한 그런 글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럴 만한 글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요건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문제짜리 장문이죠? 세 문제짜리 장문인데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제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3강으로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